안녕하십니까. 에듀행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4년 1월 26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레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크레인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갈고리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흔히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인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갈고리 형태로 생긴 거 있죠. 요 녀석의 이름이 후크예요. 후크. 후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후크 선장 생각하면 돼요. 피터팬에 그 후크 선장 보시면은 그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생겼죠. 요렇게 생긴 거를 전부 후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크에 같이 달려있는 장치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한 가지 더 달려있는데 요 녀석은 해지장치라고 해요. 해지장치. 요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은 후크에다가 우리가 어떤 중량물을 걸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를 내가 후크에다 걸어야 돼. 근데 요렇게 생겼으면 후크에 걸 수 있다, 못 건다? 못 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와이어로 후크에다가 연결을 해두죠. 그래서 요 와이어를 통째로 이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요 와이어를 그냥 끼우면 어떻게 돼? 쏙쏙 빠진단 말이야, 반대로. 그래서 요 해지장치의 역할은 요렇게 있으면 와이어가 들어오잖아요. 와이어가 들어오면 해지장치가 요렇게 열려요. 그래서 와이어가 딱 걸리고, 그 다음 걸리고 나면 해지장치가 다시 요렇게 복귀가 돼. 그럼 와이어가 반대로 빠지는 걸 어떻게 막아주는 거지. 그래서 와이어의 이탈을 방지해주는 게 요 해지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량물의 와이어의 이탈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녀석도 와이어죠. 크레인의 와이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요 녀석은 롤러 또는 뭐 도르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롤러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와이어를 끌어당기면서 후크에 걸려있는 중량물을 쭉 들어 올리는 형식이죠. 요런 게 크레인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 돌아가가지고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럼 1번에 보시면 권가방지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권가방지장치라는 건 뭐냐면요, 후크가 이렇게 쭉 들어 올려지잖아요. 말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롤러에 의해서 쭉 이렇게 롤러가 돌아가면 말려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후크가 왔어. 근데 여기서 롤러가 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쭉 끝까지 올라가 버리죠.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잘못하면은 롤러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크레인의 와이어가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오면은 롤러가 못 돌아가게 하는 거, 그만 돌아가게 하는 거, 요거를 권가방지장치라고 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정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레인에도 있고, 권가방지장치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최상층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천장하고 부딪혀 버리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설치되는 방호장치가 권가방지장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크레인에는 권가방지장치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 2번에 과부하방지장치 뭐예요? 이 녀석의 무게가 너무 커. 크레인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 과부하 걸리잖아요. 그때 장치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들면은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에 과부하 방지장치도 크레인에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비상정지장치, 비상시 그냥 정지한다, 요런 장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이 돼요. 근데 4번에 보시면 과속방지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장치, 크레인은 애초에 저속입니다. 저속. 크레인은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크레인의 롤러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뭐예요? 4번 과속방지장치가 되겠다. 그죠?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용기의 파열 사고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용기의 용접불량, 용접불량하면 파열될 수 있죠. 그 다음 2번에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됐다. 이때도 압력 상승되면 잘못하면 용기 터지죠. 그 다음 3번에 용기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 이때도 잘못하면 용기가 파열될 수 있어요. 그럼 4번에 보시면 안전밸브에 작동돼 있는데, 자, 용기가 이렇게 있다. 용기에는 보통 이제 파열판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혹시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밸브를 설치했다라고 칩시다. 안전밸브라는 거 역할이 뭐예요? 여기 압력이 올라가면 요놈
안전밸브가 열려서 안쪽에 있는 가스를 빼줌으로써 용기의 파열을 막아주는 장치죠. 그럼 4번에 보시면 안전밸브가 작동됐다. 얘가 정상 작동돼서 바깥으로 압력을 뺐어. 그럼 용기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진단 말이야. 용기가 파열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안전밸브의 작동. 안전밸브가 작동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3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 착용할 보호구로서 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이제 물체가 날아와서 머리를 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락했을 때, 사람이 추락했을 때 등부터 떨어지더라도 그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머리가 땅바닥에 박아버리죠. 그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치, 혹은 이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 요때 쓰는 걸 전부 뭐라 했어요? 안전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락이나 날아오거나 감전을 방지한다. 그러면은 1번 안전모가 되죠. 3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4번. 안전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안전작업에 관한 교육훈련,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작업 전, 후 안전점검 실시되어 있는데 작업 전후 계속 감독자가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 전후에 안전검사, 수시로 해야 되는 안전검사 누가 해야 돼? 작업자가 해야 되죠. 직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해야 되고,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가 상시로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작업 전, 작업 후의 안전검사는 작업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돼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드릴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드릴 회전 중에는 칩을 입으로 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브러쉬로 털어줘야 되죠. 그 다음 2번에 작업을 임할 때는 복장을 단정해야 한다. 요것도 맞죠. 그 다음 3번 가공 중 드릴 끝이 마모되어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바꾸어 사용한다. 요 녀석도 맞겠네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이송 레버에 파이프를 끼워 걸고 재빨리 돌린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파이프 걸지 말고 손으로 서서히 돌려주면 됩니다. 5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럼 6번 문제. 전기사고 중 감전의 위험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류량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렇겠죠. 그 다음 2번에 통전 시간이 길수록 위험하다. 당연하죠. 그 다음 3번에 심장에 가까운 곳에서 통전되면 위험하다. 이것도 맞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인체에 습기가 없으면 저항이 감소하여 위험하다 돼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손에 물이 묻었을 때 콘센트에 갖다 대는 게 위험해요? 아니면 손이 건조한 상태에서 콘센트에 갖다 대는 게 위험해요? 당연히 손에 물이 묻었을 때 콘센트에 손을 갖다 대면은 감전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4번에 인체에 습기가 없으면은 위험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체에 습기가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냉동 시스템에서 액해머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액해머링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압축기가 있고요. 압축기 전에 이제 증발기가 있죠. 증발기에서 팽창 밸브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기 쪽으로 흡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얘가 증발기고 얘가 압축기고 얘는 팽창 밸브죠. 그럼 액이 넘어온대. 액이 넘어온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액이 많을 때 넘어오겠어요? 적을 때 넘어오겠어요? 당연히 많을 때 넘어오죠. 액이 많을 때 넘어와.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증발기 안에 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액을 다 증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액이 압축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압축기는 액을 압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액해머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액이 많다라는 거는 부하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하가 감소했기 때문에 증발기 안에 있는 액을 다 증발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딱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 다시 봅시다. 7번에 냉동 시스템에서 액해머링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부하가 감소했을 때, 맞죠? 그 다음 2번 팽창 밸브의 열림이 너무 작을 때 돼 있는데, 자, 팽창 밸브를 조금 열었어. 많이 잠궜어. 그러면 액이 많이 지나가요? 적게 지나가요?
적게 지나가죠. 근데 액해머링이 일어나는 현상은 뭐야? 액이 많을 때 일어나거든. 그럼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팽창 밸브의 열림이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액해머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3번,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8번에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자, 산소 없을 때는 송기 마스크입니다. 8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9번. 냉동 설비의 설치 공사 후 기밀 시험 시 사용되는 가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기밀 시험 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산소죠. 산소. 왜? 요 녀석은 조연성이거든.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해지거나 혹은 그 가연성 가스랑 섞여버리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요 산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요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쌤, 1번에 공기 있는데요. 공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기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공기도 조연성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폭발하는 거잖아. 결국은 공기만은 조연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공기 자체를 조연성으로 보긴 힘들다. 왜?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연성이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이 산소 때문이거든.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소화효과의 원리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질식, 제거, 희석, 단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연소의 3대 구성 요소 알았죠? 가연물, 그 다음에 점화원, 그리고 산소. 우리 저번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공기로 쓸 때도 있고요. 크게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연물, 점화원, 산소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소화가 되는 거야. 왜? 얘들이 연소의 3대 구성 요소니까. 얘들이 있어야지만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봅시다. 보기 1번에 질식 효과는 뭐예요? 산소를 없애주는 게 질식 효과잖아요. 그죠? 요 녀석은 소화 효과 맞고, 그 다음 2번에 제거 효과는 뭐야? 가연물을 없애주는 게 제거 효과야. 그 다음에 3번에 희석. 희석은 뭐냐면, 희석이라는 거는 요 가연물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희석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연물 자체의 성질을 잃어버리도록 다른 물질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희석시킴으로써 불이 붙지 않게끔 하는 거를 희석소화라고 해요. 그러면 아닌 것은 뭐예요? 4번 단열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소화 효과의 원리가 아닌 것은 4번 단열 효과. 자, 다음 11번. 해머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녹슨 것을 때릴 때 주의하도록 한다. 요건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해머는 처음부터 힘을 주어 때리도록 한다 돼 있는데, 우리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못 요렇게 갖다 대고 처음에는 톡톡톡톡 치죠. 톡톡톡 치다가 못이 이제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힘 주어 때리잖아요. 그래서 해머 작업은 처음에는 힘 주어 때리고, 그리고 죄송해요. 처음에는 서서히 때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되면 힘 주어 때리다가 마지막엔 또 서서히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죠. 그 뭐 나머지 읽어보면 3번에 작업 시에는 타격하려는 곳에 눈을 집중시킨다. 그래서 집중해서 작업해라 요 말이죠. 그 다음 4번에 열 처리된 것은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한다. 왜? 너무 단단하니까. 11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12번. 가스 용접 작업 중에 발생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자, 1번의 전격이 뭐예요? 전격은 다른 말로 감전이라고 했어요. 감전이 일어나는 용접은 뭐다? 전기 용접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13번. 보일러 점화 직전 운전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자, 운전원이 가장 중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수위죠. 수위. 왜? 수위가 떨어지면 저수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일러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저수위 사고다 라고 했죠. 왜? 저수위일 때는 빵 터져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길 거는 수위다. 그 다음에 뭐 압력이라던가 온도라던가 그 다음 뭐 수질,
급수의 질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되죠. 그래서 운전원이 할 일은 수위, 압력, 온도 그리고 수질까지 좀 체크해줘라. 이 외에도 운전하면서 뭐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13번에 보일러 점화 직전 운전원이 반드시 확인할 거는 뭐다? 보일러의 수위를 측정한다.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보일러 취급 시 보일러 취급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저수위 사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가지고 13번의 답은 2번이 되고 14번 넘어갑니다. 교류 용접기의 규격란에 AW200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200이 나타내는 값은 요건 좀 외워주세요. 2번 전격 2차 전류. 자, 그 다음 15번 산소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기를 운반 시 밸브를 닫고 캡을 씌워서 이동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용기는 전도, 충돌,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전도 뭐예요? 넘어지는 거. 충돌, 받치는 거. 충격은 이제 외부에서 가하는 타격 뭐 이런 거죠.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3번에 용기는 통풍이 안 되고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할 것. 통풍이 잘 되고 그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15번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4번에도 뭐 용기는 기름이 묻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 것. 왜? 산소는 저연성이니까 폭발의 위험이 있죠. 그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16번 전력의 단위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지금 단위를 쭉 적어뒀어요. 그래서 1번에 C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전하를 나타냅니다. 전하, 쿨롱이라고 해요. C. 그 다음에 2번에 A, 요거 암페어죠. 뭐예요? 전류. 우리가 전류를 암페어라고 부르고요.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쓰고요. 그 다음 전압이라는 거는 볼트로 쓰죠. 그 다음에 W, 요 녀석이 전력이에요. 전력. 뭐라고 읽어요? 와트. 그죠? 전하는 쿨롱. 전류는 암페어, 전압은 볼트, 전력은 와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6번에 전력의 단위로 맞는 것은 와트가 되겠네. 4번이죠. 자, 그 다음 17번 브로만 리튬 수용액이 필요한 냉동장치는, 자, 브로만 리튬 이놈이 리튬 브로마이드입니다. 리튬 브로마이드.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는 어떻게 쓰여요? 흡수제로 쓰이죠. 자, 그럼 이 녀석은 무슨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겠구나.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기체의 비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체의 정적 비열은 정압 비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정압 CP가 CV 정적 비열보다 커요. 그래서 얘가 정압 비열, 얘를 정적 비열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 답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9번에 지수식 응축기라고도 하며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요렇게 생각하세요. 지수식 응축기, 얘가 쉘앤 코일식 응축기입니다.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은 지수식 응축기라고도 하며 나선 모양의 관에 냉매를 통과시키고 이 나선을 구형 또는 원형의 수조에 담그고 순환시켜 냉매를 응축시키는 응축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선형, 코일형이잖아요. 그죠? 나선이 코일이란 말이야. 요거를 통 안에 담아서 응축을 시킨대. 그럼 뭐예요? 요 감아놓은 걸 코일, 그 다음 요 통을 뭐라 그래? 쉘이라고 하잖아요. 쉘. 그래서 쉘앤 코일식 응축기다. 다른 말로 지수식 응축기다. 지수식 응축기 하면은 무조건 쉘앤 코일식 응축기. 19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20번.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거 제가 배관 파트 할 때 한번 알려드렸어요. 동력나사 절삭기. 종류. 그냥 모르시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외워버리세요. 3개밖에 없어요. 오스터,
다이헤드, 호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는 오스타형, 다이헤드형, 호브형. 그래서 아닌 것은 로터리식이죠. 2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21번. 암모니아 냉매의 성질에서 압력이 상승할 때 성질 변화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3번이에요. 증발 잡열은 작아지고 증기의 비체적도 작아진다. 그래서 증발 잡열은 작아지고 요거는 좀 외워주시고 비체적이 작아지는 건 뭐예요? 압축을 하니까 압축을 하면 체적이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 잡열은 작아지고 비체적도 작아진다. 3번. 자, 그 다음 22번. 다음 pH 선도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하는 냉동장치의 운전 상태를 냉동 사이클로 표시한 것이다. 이 냉동장치의 부하가 45,000kcal/h일 때 암모니아의 냉매 순환량은 약 얼마인가? 해가지고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pH 선도 그리고 엔탈피 값이 주어졌네요. 475 392 128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녀석이 6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게 냉동장치의 부하 요 증발기죠. 증발기의 부하가 45,000kcal/h래요. 이게 결국 뭐야? 냉동 능력이지. 냉동 능력. 왜? 단위가 kcal/h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냉매 순환량. 냉매 순환량 지금 G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G는 얼마냐? G의 단위는 뭡니까? kg/h가 되죠. 그러면 요 G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냉동 능력 Q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 몰레르 선도 엔탈피 값 주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G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Q는 G 곱하기 스몰 q라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얘가 kcal/h고 얘가 kg/h. 그럼 얘가 kcal/kg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뭐냐 하면은 얘는 냉동 능력, 그 다음 G는 냉매 순환량, 1시간에 몇 킬로 흘렀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 스몰 q는 뭐였어요? 냉동 효과. 그래서 증발기의 엔탈피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 효과. 그럼 이대로 구하시면 되죠. 자, Q는 뭐예요? 냉동 능력 45,000 45000 kcal/h가 되고 는 G는 얼마입니까? 그죠? 얘가 kg/h가 되고요. 곱하기 냉동 효과. 냉동 효과 어디야? 증발기. 요 증발기. 그럼 392 빼기 128이네요. 392 빼기 128. 얘가 단위가 뭐다? kcal/kg이라는 엔탈피 값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G를 구하면 어떻게 돼? G는 얘가 내려가니까 392 빼기 128 분의 45000. 그죠? 단위 환산까지 해드리면 kcal/h, 요게 kcal/kg이니까 kcal 사라져서 kg/h가 되더라. 자, 답은요 170.5 kg/h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공식 자주 나오죠 지금. 꽤나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Q는 G 델타 H 또는 뭐 G 스몰 Q 요렇게. 왜? 델타 H는 뭐예요? 엔탈피 차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고, 자, 다음 23번. 1초 동안에 76kg/m의 일을 할 경우 시간당 발생하는 열량은 약 몇 kcal/h인가 해서 나오네요. 자, 제가 좀 외워달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1kW는 102kg/ms였고요. 요거를 kcal/h로 바꾸면 860kcal/h였어요. 그 다음에 1PS가 있었고 1HP라는 게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동력 구하는 공식인데, 동력 구할 때 쓰는 수치인데, 자, 1PS는 75, 그 다음 1HP는 76 kg/m/s, kg/m/s.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로 바꾸게 되면
632kcal/h, 그 다음에 641kcal/h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조건 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론진도 나오면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23번에 돌아가가지고 1초 동안에 76kg/m의 일을 할 경우 발생하는 열량은 몇 kcal/h인가? 자, 76이래요. 76이면 뭐야? 1HP를 나타내는 거네. 그러면은 1초 동안 kg/ms죠. 76의 일을 할 때 열량은 얼마냐? 641kcal/h가 되더라. 답은 1번이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24번. 저온을 얻기 위해 2단 압축을 했을 때의 장점은, 자, 1번 성적 개수가 향상된다. 이거를 위해서 2단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 설비비가 적게 된다. 아니죠. 압축기가 더 늘어나잖아요. 설비비는 많이 들 거고. 그 다음 3번에 최적 효율이 저하된다 돼 있는데 2단 압축을 하게 되면 모든 효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2단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최적 효율이 감소된다가 아니고 증가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4번에 증발 압력이 높아진다 돼 있는데 증발 압력은 낮아지죠. 낮아지기 때문에 저온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 되더라. 자, 그다음 25번. 1분간에 25도씨의 순수한 물 100리터를 3도씨로 냉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냉동기의 냉동톤은 약 얼마인가? 자, 냉동톤을 구하라네요. 자, 주어진 조건을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1분간에 25도씨의 순수한 물 100리터라고 했으니까, 자, 100리터/min이죠. 1분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물 1리터는 몇 킬로였어요? 물 1리터는 1kg하고 같은 거죠. 물일 때. 물일 때만. 그래서 요 리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100kg/min으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이거 뭐예요? 순환량 G구나. 그죠? kg/min이니까. 요거 나중에 kg/h로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나머지 이제 온도차 주어졌네요. 델타 T는 25 빼기 3도씨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냉동톤을 구하래요. 냉동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냉동 능력 Q를 구해야 되죠. Q. 그러면은 우리 Q 구하는 공식 Q는 GC 델타 T. 그죠? 냉동 능력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가 되더라. 그럼 그대로 넣습니다. Q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Q는 얼마냐? 자, G는 지금 100kg/min이기 때문에 요거를 hour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60분을 해주죠. 60min/h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물의 비열 얼마예요? 1kcal/kg의 도시가 되더라. 곱하기 온도차, 여기 있죠. 여기 25 빼기 3도씨, 25 빼기 3도씨.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럼 사라지고 남는 거 뭐야? kcal/h라는 Q가 구해지네. 열량. 그죠? 냉동 능력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보시면 Q는요 132000, 132,000kcal/h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뭐야? 단위가 지금 kcal/h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해서 몇 냉동톤인가? 냉동톤의 단위가 뭐였어요? RT였잖아. 몇 냉동톤인가 이거야. 그럼 이 RT로 바꾸려면 1RT는 3320kcal였죠. 그럼 요거 RT로 바꾸려면 칼로리 파워 여기다가 나누기 3320 하면은 RT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39.76RT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kcal/h로 놔두면은 얘가 Q인 거고요. 그 Q에다가 3320을 나눠버리면은 요 RT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 1RT가 3320kcal/h라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26번.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자, 증발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몰레르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기존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기존에 이렇게 있다가 증발 압력을 낮췄대요. 낮췄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기존의 거보다. 그러면 기존에 요 A,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체 B라고 했을 때 A의 압축비보다 B의 압축비가 어때요? 커졌죠. 압축비는 커졌어. 근데 냉동 효과는 어때? A일 때는 이만큼이었는데 B일 때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거지. 없어져 버린 거야. 냉동 효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보다 증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압축 일량은 늘어나는 대신 그 냉동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영향이네. 안 좋아지는 거네. 그럼 26번에 다시 봅니다. 증발 온도가 낮을 때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냉동 능력 감소. 맞죠? 냉동 능력 기존보다 감소했고, 그 다음 2번에 소요 동력의 증대. 그쵸? 압축비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압축비 증대로 인한 실린더 과열. 그죠? 압축비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그로 인해 실린더 과열은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 4번에 성적 개수에 증가돼 있는데 증가가 아니고 뭐예요? 감소죠.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7번. 강관의 이음에서 지름이 서로 다른 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이음새는, 자, 요거는 3번 리듀셔. 뭐 다르게 읽으면 레듀셔 이렇게 읽기도 하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28번. 탄산마그네슘 보온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 탄산마그네슘 은근히 많이 나오죠. 요거 4번에 보시면은 유기질 보온제의 일종이다 돼 있는데 유기질이 아니고 탄산마그네슘은 무기질 보온제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9번. 전자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요거는 1번이에요. 전자밸브에 전류가 흐르면 밸브는 닫힌다 돼 있는데 반대죠. 기존에는 닫혀 있다가 코일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전자석에 의해서 탁 열리잖아요. 그래서 1번에 전자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밸브는 닫히는 게 아니고 열린다. 29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다음 30번. 증기를 단열 압축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몰레르 선도를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pH 선도 이렇게 있으면 인계점이 있을 거고, 우리 몰레르 선도에다가 작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압 저압을 일단은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뭐가 있어요? 등 엔트로피 선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등 엔트로피 선에 평행하게끔 압축계 선을 이렇게 올려줘요. 그 이유는 뭐야? 압축이라는 거는, 이론적 압축이라는 거는 단열 압축이거든. 그래서 단열 압축은 뭐야? 결국은 S가 일정한 압축. 이게 뭡니까? 요게 엔트로피잖아. 등 엔트로피 과정이구나. 이게 다른 말로 단열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물론 뭐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자, 그럼 30번에 다시 돌아가서 증기를 단열 압축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자, 엔트로피는 어떻게? 일정하다. 그죠? 단열 과정이니까.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1번. 냉동장치 개통도에서 팽창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3번이죠. 냉동 부하에 따른 냉매액의 유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팽창 밸브의 역할은 교축도 있고 교축도 있죠. 교축하게 되면 뭐예요? PT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는 일정한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죠, 이거. 팽창 구간. 온도 압력이 떨어져. 그래야지만 증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서 팽창 밸브의 역할은 부하에 알맞게 증발기에 공급되는 냉매 유량을 조절해 준다. 그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32번. 온수 난방의 배관 시공 시 적당한 기울기로 맞는 것은, 자, 요거 제가 배관 파트 이론할 때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모르면 그냥 무조건 외워라. 250분의 1.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32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33번.
냉동장치 배관 설치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냉매의 종류, 온도 등에 따라 배관 재료를 선택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2번에 온도 변화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기기 조작, 보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것도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굴곡부는 가능한 적게 하고 곡률 반경은 작게 한다 돼 있는데, 자, 우선 굴곡부를 작게 하는 거는 맞아요. 왜? 굴곡부가 많으면 마찰 저항이 심해지니까 웬만하면 굴곡부를 줄이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률 반경이 나오는데, 곡률 반경이 작은 것과 제가 큰 거를 그려드릴게요. 자, 곡률 반경이 작을 때, 자, 곡률 반경이 제일 작을 때는 90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90도로 꺾어버리는 거. 그 다음 곡률 반경이 자, 클 때, 자, 곡률 반경이 클 때는 요렇게 그래서 요 R 값이 커지는 거예요. 요 곡률 반경. 그렇다면 곡률 반경은 큰 게 적냐,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를 따져봤을 때는 유체가 이쪽에서 흘러 들어오잖아요. 유체가 각각 이쪽에서 흘러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곡률 반경이 작은 경우는 유체가 와서 벽에 받쳐버려요. 부딪히면서 어떻게 와류가 발생해. 와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마찰 손실이 커지는 거죠. 즉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순환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와류가 생겨서 이렇게 통과하는 반면 곡률 반경이 클 때는 어떻게, 요 라운딩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딱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곡률 반경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당연히 곡률 반경이 큰 게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3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굴곡부는 가능한 적게 하고 곡률 반경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34번 유불리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유불리기라는 거는 압축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어요. 그럼 유불리기는 어디에 설치가 돼요? 압축기 토출축 부분, 그죠? 여기다가 설치해가지고 이 오일을, 냉매 중에 섞여 나가는 오일을 하부에서 걸러가지고 압축기로 되돌려주는 장치, 요거를 유불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불리기. 왜? 냉매 중에 오일이 섞여 나가게 되면 오일에 의해서 전열 효율이 떨어지니까, 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유불리기인데, 자, 잘 보세요. 배풀형,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 원심 분리, 철망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큐뮬레이터 있잖아요. 어큐뮬레이터. 자, 어큐뮬레이터. 이 어큐뮬레이터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액분리기입니다. 액분리기. 완전히 다르죠. 이 액분리기는 뭡니까? 증발기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압축기 쪽에 액이 넘어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장치가 뭐다? 요 액분리기.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은 34번에 유불리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뭐야? 2번 액분리기인 거죠. 요게 이제 어큐뮬레이터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어큐뮬레이터형. 요런 형식은 유불리기는 없다. 자, 그다음 35번 냉매와 화학 분자식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요 계산해 보면 되죠. 1번에 R113. 자, 요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하기 90 하면 되죠. 더하기 90 하게 되면 R113 어떻게 돼요? 20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CHFCl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C가 2개, 그 다음 H는 없네, 그 다음 F는 3개, 그 다음 CL은 그려보면 되죠. C가 2개일 때 이렇게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 F 3개, 1개, 2개, 3개, 그럼 남는데 전부 CL이죠. CL, CL, CL. 그럼 몇 개? CL3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어떻게? 1번은 C가 2개인데 지금 1번은 C가 1개로 돼 있네요.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R114. 자, 여기도 더하기 90 하면은 204가 되죠. 그럼 CHFCl 하면은, 자, C가 2개, H 없고 F가 4개니까, 자, CL은 몇 개? 요 F가 지금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CL은 2개가 되겠네. CL2 이렇게 되죠. 그럼 2번에
CClF4 돼 있는데 여기도 C가 한 개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R500번인데 자, R500번 같은 경우는 R152랑 R12번이랑 더해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들을 구해보시게 되면 CCl2F2 더하기 CH3CHF2예요. 그러면 3번하고 비교해보면 3번에는 CCl2F2 요건 맞고 그 다음 CH2라고 돼 있죠. 요거 2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 맞는 것은 4번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분자식이 한 개인 거는 90 더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혼합, 공비 혼합 냉매다 이런 경우에 그냥 제가 화학식 외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풀기가 더 쉬우니까 시간도 적게 먹고.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6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양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다운 버튼 있으니까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